132회 안사의 난과 발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안녹산 사사명의 난의 원인이 발해였던 것입니다. 당 현종을 쥐락펴락했던 양귀비의 수양아들로 기세등등했던 안녹산이 발해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기반지역을 잃어버렸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당 현종 황제가 안사의 난을 피해 부랴부랴 몽진간 곳이 바로 고선지를 지켜 원정한 쇠역인 대진국 발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현종 이윤기. 당현종 이윤기는 중국 당나라의 6대 황제이다. 737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무해비마저 죽자 방황하던 이윤기는 어느 날 한 여자를 본 순간 그녀에게 반해버렸고, 그녀가 바로 수왕비 양옥환이었다. 이리하여 745년 이윤기의 나이 61세 때 27세인 양옥환은 귀비에 책봉된다. 이 여인이 바로 양귀비이다. 747년 이윤기는 절도사 안녹산이 장안으로 오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고, 여기서 안녹산과 양귀비가 처음 대면을 하게 된다. 안녹산은 이윤기와 양귀비의 총애를 받아 양귀비의 수양 아들이 되었고, 이때 승상 양국충은 안녹산의 등장으로 점점 위기감을 느꼈고 이윤기에게 안녹산을 모함하였다. 양국충, 양귀비 등은 모두 수나라 왕실의 후손들이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양귀비의 일가 양국충이 안녹산의 등장으로 위기감을 느꼈나 봅니다. 이제 정치적인 라이벌 두 귀등이 충돌하게 되니 안녹산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은 755년 12월 16일부터 763년 2월 17일에 걸쳐 당나라의 절도사인 안녹산과 그 부하인 사사명과 그 자녀들에 의해 일어난 대규모 반란이다. 안녹산은 변방으로 돌아가 부하 사사명과 함께 양국충 타도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킨다. 양국충은 피난길에 살해당하고 군인들은 양귀비를 죽일 것을 강요하였고, 고력사 역시 선택이 없다고 하자 이윤기는 어쩔 수 없이 양귀비에게 자결 명령을 내렸다. 같이 피난온 황태자 이영은 마에파에 남아 조정리를 주관하였고, 북쪽으로 올라가 영무에서 황제에 오르고 이윤기를 태상황으로 삼았다. 안녹산 사사명의 난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의 연표를 정리해 봅시다. 698년 관중의 용주인 무천에 벌모로 잡혀 있었던 고구려의 대조영, 천안문의 천문령에서 이해고의 당군을 격파하고 대조영이 동모산에 나라를 세워 국호를 지인이라고 합니다. 747년 당 행용 절도사 고선지 제1차 서역원정. 파미르 남방의 이름. 파미르는 박산인 금강산입니다. 750년 당 고선지 제2차 서역원정. 타시켄트의 이름. 타시켄트는 대부도 왕토로 천조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751년 당 고선지 제3차 서역원전. 탈라스강에서 사라센군의 배암. 사라센이 발해입니다. 752년 당 안녹산 고란을 침공. 대진국 발해가 고란입니다. 753년 발해와 당나라는 전쟁의 마무리를 위해 상호 사신을 보냄. 755년 전쟁의 패배로 관중의 용주라는 기반지역을 잃은 안녹산은 간신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낙양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756년 1월 안녹산은 낙양에서 제위에 올라 연이라 칭한다. 즉 관중의 연나라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국명이 연이 됩니다. 756년 발해가 천주가 있었던 중경 현덕부에서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 경주의 상경 용천부로 전도합니다. 756년 5월 양귀비 자살하다. 당 현종 발해가 상경 용천부로 전도하면서 비워두었던 발해의 수도 중경 현덕부로 전도함. 발해가 일부러 황제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었던 것입니다. 756년 6월 안사의 반군 관중의 장안 점령. 757년 1월 맏아들인 안경서에게 안녹산 살해당한다. 759년 안녹산의 부장이던 사사명에게 안경서가 살해당한다. 761년
사사명의 맏아들 사조에게 사사명이 살해당한다. 762년 당 현종 사망. 763년 사조의 자살로 난이 평정됨. 698년 대지영 일가는 천물령인 천안의 안시성에서 예고의 당군을 물리치고 당나라의 기반 지역이었던 천안의 대진국 발해를 건국하며 이후 당 현종은 747년부터 고선제에게 명해 서역으로 조작된 발해 공격을 시작했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이후 752년 양귀비의 후광을 얻고 기고만장하던 안녹산이 거란인 발해 공격에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의 봉지인 영주마저 함락당하게 됩니다. 양귀비의 후광을 믿고 기고만장하던 안녹산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으로 정치적인 라이벌 양국충의 폭정을 핑계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756년 1월 안녹산이 낙양에서 제위에 올라 연나라를 개국했을 때 동시에 대진국 발해는 수도를 개경서울인 중경 현덕부에서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 경주의 상경인 용천부로 전도하게 되며 그곳 발해의 용토인 중경 현덕부에 황제인 당 현종이 몽진을 왔던 것입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 발해는 756년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755년 12월 16일 장안에 당한 안녹산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발해는 중경에서 상경으로 전도했다고 하니 상경의 지명을 살펴보고 발해가 전도한 숨은 이유를 밝혀봅시다. 발해의 역사에서 발해가 전도한 곳을 상경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상경 용천부입니다. 경상도란 간단히 말하면 경주와 상주의 합성어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 상락, 상산, 사랑벌, 귀덕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란 상주가 하나라의 제후국 상나라의 땅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창녕을 기반으로 했던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당왕이 건국한 나라가 상나라가 되는 것은 교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와 상경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with 수도라는 의미입니다. 경상도 상주가 제후국 송나라가 있었던 개성의 송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해의 수도가 있었던 상경 용천부의 용천의 지명도 마저 살펴봅시다. 남원은 백제 때의 교룡군이며 신라 경도광 때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김계남은 교룡산성 안쪽에 있었던 성국사에 직강수를 설치하여 전라자들을 동설했다. 교룡산성 안에 있어 산상절이라고도 부르는 성국사의 본래 이름은 용천사이다. 용천에 있었던 사찰이 용천사로 용천사가 전라도 남원의 교룡산성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전라도 남원이 바로 대진국 발해의 수도가 있었던 상경 용천부입니다. 용천사가 있었던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입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곳을 용성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발해가 건국된 곳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로 이곳의 원 지명이 박해인 발해로 이곳이 중경 현덕부입니다. 그리고 안사의 난이 발발했을 때 발해는 당 현종을 위해 수도를 천황님이 계셨던 동경 경주의 상경 용천부로 전도하며 이때 발해가 비워준 천조가 있었던 중경 현덕부로 황제 당 현종이 몽진을 왔던 것입니다.